안녕하세요. 데니엘의 논투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원한 바닷가를 배경으로 논투브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융자의 조건, 그 크레딧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최근 부동산과 융자 시장이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4월 정말 집사하기도 어려웠고 이자율도 높았고 강력한 셀러 시장이 형성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해소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이자율도 그렇고 많이 좀 차분해진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연준하고 앨런 재무장관이 이자율 그 상승 시기를 예측을 하고 또 구두 개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좀 억제되고 있고 실제 이자율이 상승하는 그 기간도 2023년도 말이나 가능하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테이퍼링이라고 하면 정부가 이제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거를 이제 줄여가는 거를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의 통화량이 줄게 되는데 이 시기도 2022년도 초에 시작이 가능할 거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나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 굉장히 뭐 부동산이나 또 주식 그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이런 많은 뉴스들이나 정보도 미국 경기가 계속 호전된다라는 거를 어, 전제로 하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늘 그 변수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크레딧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크레딧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꼭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또 부동산 융자를 받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 기간이 다운 페이먼트도 준비해야 되고 또 비즈니스를 하건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 최소한 2년 워크 히스토리도 또 필요하고 텍스 리턴도 2년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되고 많은 서류를 요청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컨퍼밍 론, 풀다그라는 컨퍼밍 론 또는 점보론을 기준으로 하지만 뭐 non-QM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것을 적용을 안 받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자율이라든지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조건에 충족 안 돼도 론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이자율과 비용을 가지고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 크레딧은 중요합니다. 컨퍼밍 론이든 non-QM 론이든 크레딧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크레딧 점수 단 4점 때문에 비용이 뭐 5천 불 이상 더 나오고 이자율도 올라가고 이런 케이스를 봤어요. 그래서 크레딧 관리를 조금만 한다면 이자율도 낮출 수 있고 또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랜더마다 융자 프로그램마다 많은 차이를 보고 있지만 좋은 크레딧은 대략 760점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740점, 725점, 700점 이렇게도 조금씩은 차등을 둡니다. 아무튼 최소한 700점 이상은 돼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융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그 프리로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한번 떼보시고요. 점수가 많이 현저히 낮거나 또 조금만 점수를 올리면 좋은 그 레이스로 낮은 비용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면 크레딧 교정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융자 쪽에서는 점수를 어떻게 보냐면은 그 크레딧 에이전시가 세 군데가 있죠. EQPEX, 트랜스유니온, 또 익스페리안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크레딧을 다 뽑아서 그 중간 점수로 합니다. 만약에 코바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낮은 분의 중간 점수로 한다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크레딧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 크레딧 내용이 뭐 점수만큼 또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특히 DTI 같은 경우는 뎁 투 인컴에서 그 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인데요. 이거를 맞히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율을 대략 45% 수준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3%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랜더, 어떤 프로그램은 50%를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그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론 밸런스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달 페이만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한 달 인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큼 페이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페이먼에는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뭐 모기지 원리금이 있을 거고 프로퍼티 텍스가 있을 거고 프로퍼티 인슈어런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HOI가 있는 경우가 콘도 뭐 타운하우스에 있는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들어가고 또 모기지 인슈어런스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에퀴리가 20%안 되는 경우, FH론 같은 경우 20% 까지는 또 모기지 인슈어런스를 내야 되고 기타 크레딧 리포트 상에 있는 뭐 페이먼, 뭐 자동차 페이먼, 또 학자금 융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뭐 카드 페이먼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페이오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미리 페이오프를 한다면 훨씬 DTI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리스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달 남아도 그건 페이먼에 들어가지만 퍼처스 같은 경우는 10개월이 남은 경우에는 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밸런스 1%를 페이먼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뱅크럽시나 포크로저 쇼스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경우에 융자가 가능한가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이 기록이 있더라도 2년 또는 4년이 지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일이 처음에 파일링한 기준이 아니에요. 디스차지 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챕터 13 같은 경우에는 디스차지 날짜가 파일링 날짜하고 굉장히 많은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일이 디스차지 된 날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 또 한인분들도 그렇지만 그 포베어런스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 경우에는 페이오프를 밀린 페이먼을 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상적으로 온 페이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밀린 페이먼 하고 나서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에 융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동산을 살려고 또 융자를 받으려고 또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또 하게 되는데 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다운 페이먼트도 준비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직장의 비즈니스 텍스 리턴도 다 잘 준비되어 있는데 크레딧 리포트를 뺐더니 크레딧 점수가 엉망이다. 그 내용에 좀 뭐 불미스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바로 융자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또 높은 이자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크레딧 관리는 좀 수시로 특히 집을 사거나 또 투자용 매물을 찾고 구입하려는 분들은 크레딧을 좀 수시로 보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딧만 잘 관리해도 이게 바로 많은 비용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 돈 버는 크레딧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또 사실 여러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과 옵션을 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문의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융자의 조건, 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니엘의 론튜브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